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는 민간 상선들이 무사히 빠져나오도록 하는 자유항행 회복 작전에 돌입한다고 공표했습니다. 미 연방항소법원이 먹는 낙태약의 우편 배송 처방을 금지하고 대면 진료만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들 30만 명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10만 명 이상의 메디케어 혜택을 박탈했다고 밝혔습니다. 갓 졸업한 대졸자들이 취업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남부 도시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의 주요 성당에는 일요일마다 미사를 찾는 Z세대 청년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이 묶여있는 유조선 등 민간 상선들을 구출해내는 자유항행 회복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상선 두 척이 미군함의 호위 아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발표된 가운데 영국 해사 무역기구는 민간 유조선 한 척과 벌크선 한 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나라 선박인지 밝히진 않았지만 두 척 중 한 척은 한국의 현대 소속인 것으로 알려져 충돌 위험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의 끝을 찾지 못한 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새로운 벼랑 끝 대치에 들어가 육과의 고공행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5월 4일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는 민간 상선들이 미군의 안내로 무사히 빠져나오게 하는 자유항행 회복작전에 돌입한다고 공표했습니다. 중동 지역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미군 중부군 사령부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여러 척의 구축함과 100대 이상의 군용기, 무인기 등을 동원해 민간 상선들이 무사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도록 지원하는 작전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구축함 17척, 아파치 공격 헬기와 스텔스 전투기 등 항공기 100여 대, 15,000명의 미군 병력을 동원한 호르무즈 역봉쇄도 지속할 것으로 미 중부군 사령부는 강조했습니다. 자유항행작전 첫날 미국 성조기를 단 민간 상선 두 척이 미 구축함의 안내를 받고 무사히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고 미 중부군 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미사일로 미군함 두 척에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으나 미군은 공격받은 미군함들은 전혀 없다고 즉각 부인했습니다. 미군함 두 척 대신에 민간 상선 두 척이 이란에 의해 피격당한 것으로 보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해사 통행을 통제하고 있는 영국 해사무역기구 UKMTO는 미국의 작전 돌입 직전으로 보이는 시간대에 민간 유조선 한 척과 벌크선 한 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어느 나라 선박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두 척 중 한 척은 한국의 현대 HMM 소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대 해운사인 HMM의 벌크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 안에서 정박하고 있다가 기관실 쪽에 피격돼 화재가 발생했으나 한국인 36명과 외국인 38명은 모두 무사해 인명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새로운 자유항행 회복작전에 돌입하면서 언제 어떤 충돌이 빚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유가가 계속 출렁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4일 4 내지 6% 급등해 서부 텍사스 중진유는 $105, 영국 브렌트유는 $114를 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4일 전국 평균으로 갤런당 $4.46까지 올라가 개전 이래 $1.50나 급등했습니다. 미국에서 캘리포니아는 $6를 넘은 지 오래됐고 서부 워싱턴주, 오레곤, 하와이, 알래스카, 네바다 등 5개 주는 $5 이상의 고유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 연방항소법원이 먹는 낙태약의 우편 배송 처방을 금지하고 대면 진료만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약사는 즉각 반발하며 연방항소법원에 효력 정지를 요청한 가운데 이번 조치가 미국 전역의 낙태 정책과 의료 접근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연방항소법원이 먹는 낙태약의 처방 방식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앞으로는 우편 배송이 아닌 대면 진료를 통해서만 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을 내린 곳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구역 연방항소법원입니다. 재판관 3명은 만장일치로 경구용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의 처방 방식을 다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초기 낙태에 널리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원래는 병원에서 직접 진료를 받은 뒤 처방받는 방식이었지만 2021년 코비드-19 팬데믹을 계기로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이후 2023년에는 FDA가 규정을 바꿔 원격 진료 후 우편으로 약을 배송받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루이지애나주 등 일부 주 정부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FDA의 조치가 주 법과 충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모든 단계의 임신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주 법을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약물의 부작용 위험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도 이런 주장에 일정 부분 공감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원격 진료와 우편 배송이 주의 낙태 금지 정책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됐습니다. 또한 다른 주의 의사들이 원격으로 처방을 내리면서 낙태가 금지된 지역에서도 약물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번 가처분 명령은 특정 주에만 국한되지 않고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낙태가 허용된 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의료 현장과 환자 모두에게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번 결정을 2022년 연방대법원이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시 판결로 각 주가 자체적으로 낙태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된 이후 관련 법과 규정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페프리스톤을 공급하는 제약사 덴코 레버로토리스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결정이 긴급한 의료 상황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가처분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항고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낙태의 상당수가 약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4분의 1은 원격 진료를 통해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실제 의료 접근성과 환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들 30만 명의 소셜 세큐리티 연금과 10만 명 이상의 메디케어 혜택을 박탈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모든 연방 혜택을 금지한다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대대적인 포착에 나서 공공 혜택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에게 모든 연방복지 혜택을 차단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실질적인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들 30만 명 가까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차단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또한 10만 명 이상에 대해서는 메디케어 이용 자격을 박탈했다고 밝혔습니다. We removed nearly 300,000 illegal aliens from the Social Security roll. And we've removed more than 100,000 migrants from Medicare eligibility. 100,000, and the number's going up.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출범 초에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푸스탬프 등 연방 혜택을 불법 체류자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공표했습니다. 전면 금지를 시행하기 위해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푸스탬프 등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전면 조사해 이용 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자들을 포착해내는 대규모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소셜 시큐리티에서 이미 지난해 8월 상당한 실적을 낸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불법 체류자 27만 5천 명의 소셜연금을 박탈한 것으로 발표됐는데 올해 현재까지 30만 명으로 더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보장국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사망자와 불법 체류자들을 포함해 더 이상 자격 없는 1240만 명이나 명부에서 삭제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일부가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나 메디케어를 이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체류 신분이 없어서 일해서 돈을 벌면 봉급에서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을 원천 징수했기 때문에 10년 40점을 쌓아 자격을 얻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모든 연방 혜택을 전면 금지하는 강경책을 시행하고 있어 소셜연금 30만 명, 메디케어 10만 명이 박탈당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연방과 주정부가 기금을 분담하고 공동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책으로 등록자들이 1년간 330만 명이나 급감했습니다.
메디케이드와 칩, 아동건강보험 등록자들은 트럼프 취임 전 8,200만 명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았던 올 1월에는 7,900만 명으로 330만 명이 급감한 것으로 연방정부가 밝혔습니다. 그중에 25%인 82만 명 정도가 불법 체류자들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빈곤층 식품 지원인 SNAP, 즉 푸스탬프 이용자들도 4,280만 명에서 1년 만에 3,850만 명으로 430만 명이나 급감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갓 졸업한 대졸자들이 취업하고 생활하기 좋은 지역으로 남부 도시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알라바마주 버밍엄이 1위를 차지했고 플로리다 템파가 2위, 4위는 오하이오 콜럼버스, 5위 노스캐롤라이나 랄리가 차지한 반면 지난해 5위 안에 들었던 볼티모어는 14위, 워싱턴 DC는 30위, 애틀란타는 36위로 밀렸습니다. 갓 졸업한 대졸자들이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비교적 많은 일자리와 임금, 감당 능력을 고려할 때 남부 도시들이 최적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일자리가 많고 임금도 괜찮은 반면 주거비와 생활비가 적게 들어 감당 능력이 높아지는 도시들이 갓 졸업한 대졸자들에게는 초기 정착 시 가장 좋은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근거로 평가한 결과 올해에는 엘라바마주 버밍엄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밍엄에는 일자리는 100개 도시들 가운데 12위로 최적지는 아니었지만 임금이 15위인 반면 감당 능력은 4위로 매우 높아 초보 대졸자들에게는 최적지로 꼽혔습니다. 2위인 플로리다 템파는 취업할 일자리가 가장 많은 반면 임금과 감당 능력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3위는 캘리포니아 산호세로 일자리는 아직 많은 편인데다가 최고 임금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반면 비싼 생활비로 감당 능력이 하위권으로 집계됐습니다. 산호세의 평균 임금 연봉은 20만 달러로 전국 평균 8만 6천 달러의 2배가 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졸자 중에 첨단 분야 전공자들만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위는 오하이오 콜럼버스로 일자리 많기로 탑10 안에 든 반면 임금 수준은 중간, 감당 능력은 20위권에 들어 갓 대졸자들의 탑5 안에 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5위는 노스캐롤라이나 랄리로 일자리 많기로 탑10 안에 들었고 임금도 15위 수준을 기록해 감당 능력이 중간 이하에 그쳤어도 전체로는 탑5 안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스캐롤라이나 랄리는 최근 2년 동안 넘버1을 기록했다가 다소 주춤해진 것입니다. 남부 도시들로 분류되는 메릴랜드 볼티모어는 지난해 탑5 안에 들었으나 올해는 13위로 크게 밀렸습니다. 볼티모어는 일자리가 많기로 15위 안에 들었고 임금 수준도 25위권인 반면 생활비가 비싸 감당 능력은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올해 30위에 그쳤는데 일자리가 하위권으로 급감한 데다가 생활비는 여전히 비싸 감당 능력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도시들을 보면 샌프란시스코가 7위, 뉴욕시는 10위로 워싱턴 수도권보다 나은 지역으로 꼽힌 반면 보스턴 31위, 애틀란타 36위, 시애틀 38위, 필라델피아 41위, 로스앤젤레스 46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뉴욕의 주요 성당에는 일요일마다 미사를 찾는 Z세대 청년들로 붐비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성당으로 몰리는 이유는 복합적인데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외로움에 대한 자각과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변하지 않는 전통과 가치관을 찾고자 한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교류의 공간으로 비용 부담이 큰 유흥문화 대신 의미와 공동체를 찾으려는 흐름이 반영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요일 미사가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종교 활동을 넘어 사람들을 만나고 정서적 안정을 찾는 장소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언론에 따르면 최근 맨해튼 주요 성당에는 Z세대 청년들의 발길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일요일 저녁 미사는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붐비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좌석이 남아돌던 시간대였지만 지금은 늦게 도착하면 앉을 자리를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일부는 성당 밖에서 미사를 지켜보거나 계단과 벽에 기대서서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변화는 미사 이후 풍경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성당 앞 계단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연락처를 교환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함께 식사를 하거나 모임을 이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사 전부터 모임을 갖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피자를 함께 먹은 뒤 성당으로 이동하는 모임처럼
종교 활동과 사교 활동이 결합된 형태도 등장했습니다. 또 공원에서 함께 걸으며 기도를 하는 모임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는 기존의 소비 중심 여가 문화에 대한 부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술집이나 클럽에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대신 비교적 부담이 적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성당은 비용 부담이 낮으면서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대안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통계로도 나타납니다. 최근 조사에서는 젊은 층, 특히 남성 사이에서 종교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미사 참석 빈도 역시 몇 년 전보다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의 배경으로 코로나19 이후의 고립감과 사회적 불안, 경제적 불확실성 등을 꼽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연결과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종교 공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일부 성당에서는 새로 신앙을 갖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교 경험이 없던 이들까지 참여하면서 공동체 규모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데이트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종교를 기반으로 한 만남이나 커뮤니티가 형성되며 새로운 사회적 연결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종교 관계자들은 이 현상이 단순한 유형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으려는 움직임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